자, 제가 프린트 요거 나눠드린 거 있죠, 선생님? 요거 펴주시고요. 자, 컴퓨터는 선생님 뭘까요? 컴퓨터가 뭐예요? 아시는 분? 컴퓨터가 컴퓨터죠. 아주 명답이네요. 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기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하드웨어는 뭘까요? 하드웨어는 이런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게 하드웨어. 그럼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다 소프트웨어예요. 요즘은 프로그램을 안 하고 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이루어진 기기가 컴퓨터고 그 안에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컴퓨터가요, 전자기기다 보니까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기기예요. 컴퓨터는 0이랑 1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면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만든 게 윈도우예요. 그래픽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림으로 저희가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픽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 98% 쓰는 게 거의 99%가량 쓰고 있는 게 윈도우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에서 나온 거, 애플사에서 나온 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윈도우즈가 몇 버전까지 나온지 아시는 분? 윈도우즈가 지금 현재 11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6월달에 무료 배포 중이고요. 만약에 댁에 있는 게 윈도우 10이라면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는 윈도우 10버전이고요. 윈도우 11버전과 10버전이 그렇게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어르신분들 수업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핸드폰 구매를 하시면 핸드폰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다 똑같죠? 네. 근데 살짝 모양이 틀리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못 써. 좀 달랐어. 너무 힘들어. 새로 익히는 거. 마찬가지. 윈도우 10을 쓰다가 윈도우 11을 쓰면 이제 잘 쓰는 사람들은 바뀐 걸 잘 모르는데 조금 이제 어설프게 알면 바뀌었을 때 너무 큰 변화로 느끼는 거예요.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꾸준히 배우시는 게 좋아요. 꾸준히 배우시면은 바뀌어도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윈도우 10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댁에 윈도우 11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시면 윈도우 11의 좀 다른 모습은 저한테 별도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 관련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살짝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컴퓨터를 켰어. 지금 윈도우 10이 켜진 겁니다. 자, 요 화면 뭐라고 하죠? 처음에 나오는 요 화면. 윈도우 10을 켜고 나서 나오는 이 첫 화면. 바탕화면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 뭐라고 할까요? 통틀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콘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아이콘. 자, 아이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일 혹은 사진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 자, 문서라고 불리는 거나 이런 엑셀 또는 사진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파일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파일. 자, 그리고 요런 거 아니면 어딨냐 하나 더 요거 이런 거 뭐라고 하죠? 폴더라고 하죠. 뭐라 한다고요? 이런 걸 폴더라고 해요. 자, 이거 자체는 용량이 없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문서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걸 정리할 때 씁니다. 자, 그리고 폴더 말고 이런 것들 있어요. 옆에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 요거를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선생님, 원본이 따로 있어요. 얘는 4번이에요. 그래서 얘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안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간혹 가다가 이 컴퓨터를 좀 배우면 선생님 저는 집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USB에 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열었더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자, 안 열리는 이유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죠? 그래서 집은 여기다 놔두고 문짝만 떼가서 간 거야. 그럼 뭐만 있어 집에? 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떼가서 했는데 프로그램이 열려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치, 맞아요. 깔려 있었어. 근데 문이 안 달려 있을 뿐이에요. 집은 있는데 문짝이 없어서 바탕화면에 요걸 갖다 놨더니 문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열리게 됩니다. 집에서 요거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없으면 꺼내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자, 요 하단에 여기 요거 첫 번째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거 윈도우 로고 그려져 있는 거. 시작 단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단추 혹은 시작 버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찾기라고 써져 있는 거 검색창이에요. 뭐라 한다고요? 검색창. 윈도우 10부터 새로 생긴 기능이고요. 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 그러니까 프로그램, 문서, 사진, 하다못해 인터넷 검색까지 이 부분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부분. 자, 여기를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빠른 실행 아이콘. 자, 빠른 실행 아이콘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랑 제 거가 좀 모양이 틀릴 거예요. 빠른 실행 아이콘은 우리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열 때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열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열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럼 일단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넣으면 클릭 한 번에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자리를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부분에 또 표시가 되는 게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표시돼서 여기를 또 다른 말로 작업 표시줄이라고도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작업 표시. 그러면 선생님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랑 빠른 실행 아이콘이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뭘 보고 구분할 거야? 켜졌다 안 켜졌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요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선이 있으면 사용 중인 거고요. 없으면 빠른 실행 아이콘. 그래서 지금 요 폴더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창을 내려놓은 거. 요거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 한글도 사용하고 있는 거. 근데 얘는 없죠. 얘는 그냥 제가 빠른 실행 아이콘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요것도 없죠? 그것도 그냥 클릭하기 편하라고 여기다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시간이랑 날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알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알림. 자, 알림 영역에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시간, 날짜도 알 수 있지만 여기에 간혹가다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거, 뉴스 같은 거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켜지는 프로그램이 싹 떠요. 저는 12가지 정도 뜨거든요. 이게 열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가 켜질 때 느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저는 다양하게 좀 설치를 해놔서 이렇게 많이 뜨는 거고요. 이렇게 많으면 좋진 않아요. 자, 어쨌든 여기를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 단추부터 저 시간 날짜 나와 있는 부분까지 여기를 통틀어서 원래 작업 표시줄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작업 표시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다음 작업 표시줄 하나씩 끝났고.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선생님. 요거 다 뭔지 아시죠? 네, 마우스. 마우스라고 하죠. 마우스 왼쪽 버튼 한 번 누르는 거 뭐라고 해요? 마우스 왼쪽을 그렇지 한 번 누르는 거 클릭. 빠르게 두 번 누르는 거 더블 클릭. 어떨 때 쓰죠? 창 열 때 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우클릭. 뭐라 한다고요? 전 수업할 때 우클릭이라고 해요. 우클릭 뭐 할 때 써요, 선생님? 단축 매뉴얼을 활성화할 때 씁니다. 요거를 이제 단축 매뉴얼이라고 하고, 단축 매뉴얼은 사용자가 자주 쓰던 기능들을 빠르게 들어갈 때 쓰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 뭐라고 해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 컴퓨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끄는 거. 드래그. 뭐라 한다고요? 드래그. 자, 드래그는 어떨 때 써요, 선생님? 이 작업한 내용을 씌워서. 네. 비슷하다. 자,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할 때, 다중으로 선택할 때, 또 무언가를 그릴 때도 씁니다. 네네. 내가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할 때도 쓰고요. 또 크기를 조절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개체를 이동할 때도 써요. 사용처가 너무 많아요, 네, 드래그는. 네. 사용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요 마우스 중에 드래그를 잘 다루면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선생님? 예.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 자, 마우스 왼쪽 위에 있는 거 마우스를 키보드의 왼쪽 위에 있는 거 뭐라고 하죠? 요거 맨 위에 있는 ESC. 뭐라 한다고요? 자, 정식 명칭은 escape라고 하고요. escape가 한국어로 취소예요. 뭐 할 때 쓴다고? 취소할 때 쓴다고. 자, 여기서 말하는 취소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끌 때 쓰는 게 아니에요. ESC는 로딩 중인 화면. 우리가 화면을 키다 보면 바가 쭉 올라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걸 로딩이라고 하는데 뭐뭐 중에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딩하는데 안 하고 싶어. 그럼 ESC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또는 프로그램을 여는데 로딩 창이 떴어. 그래서 안 켜고 싶어. 그럼 ESC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자, ESC 아래쪽에 보면 TAB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요거 이름 뭐라 할까요?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탭은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써요. 선생님들 회원가입 좀 해보셨죠? 회원가입 하실 때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름 쓰고 핸드폰 번호 쓰고. 요거 할 때 이 탭키를 누르면 빠르게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탭키를 이용하면 마우스로 손이 좀 덜 가서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탭키 아래쪽에 보면 캡슐락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 캡슐락을 누르시면 키보드에 활성화, 비활성화가 보여요. 뭐 할 때 쓸까요, 이거 일단?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내가 입력하는 영문을 소문자로 입력할지 대문자로 입력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키보드의 오른쪽 끝에 보면 불 3개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운데 불이 캡슐락 불이에요. 캡슐락을 누르시면 가운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실 거고요. 그 불이 켜져 있으면 영문이 대문자, 꺼져 있으면 소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회원가입 하실 때 요거 꼭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아이디는 원래 소문자로밖에 못 만들거든요. 대부분의 사이트가. 근데 비밀번호는 대소문자를 다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대문자로 쓰고 있는지 소문자로 쓰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난리가 나지. 나중에 비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꺼졌는지 켜졌는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너무 많이 쓰는 키 SHIFT, Shift. 무슨 키? Shift. 뭐 할 때 써요, 선생님? 쌍비읍, 쌍비읍. 두 번째로 배당된 키를 입력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쌍비읍, 쌍지읍, 쌍디귿 이런 거 시프트를 이용해서 하고요. 느낌표, 골뱅이, 샵, 프로 이런 것들 다 두 번째로 배당된 키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워낙 많이 쓰니까 오른쪽에도 같은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쓸 때는 오른쪽 거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거 쓸 때는 왼쪽 거 누르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편하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프트 아래쪽에 보면 이것도 너무 많이 쓰는 거 CTR이 이름이 뭐라고 하죠 얘? 거기 컨닝을 얼른 하세요. 컨트롤. 자, 컨트롤은 조합키예요. 혼자는 쓰이지 않고 다른 거와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컨트롤 C 뭔지 아시는 분? 복사하기. 컨트롤 V 붙여넣기. 혼자는 쓰이지 않고 다른 거와 조합해서 쓰는 조합키인데 일반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축키가 되게 많아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같은 걸 씁니다. 컨트롤은. 요거랑 비슷한 키가 하나 있는데 옆에 보면은 ALT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 Alt. Alt도 역시 조합키인데 대신 얘는 거기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단축키들이 많습니다. 컨트롤은 다 공용, Alt는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등록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이랑 Alt 사이에 윈도우 로고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키보드에 키캡이 윈이라고 그냥 영어로 써져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윈도우 키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시작 키라고도 하고요. 누르면 시작 단추가 눌린 것처럼 창이 열려요. 근데 이제 윈도우 키를 누른다고 이제 윈도우 키도 요것만 쓰는 게 아니고 조합 키로도 써요. 단축 키로도.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탭 누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다 떠.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눌러요? 윈도우키 네, 단축키처럼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탭 누르시면 그동안 사용했던 거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다 같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옆에 보면 한자 키 있죠? 자, 한자 키는 한글을 한문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해요. 근데 저는 요거를 그럴 때 쓰는 것보다는 특수문자 입력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트, 별, 키보드에 없죠? 근데 이 한자키를 이용하면 윈도우즈 안에서도 하트, 별 이런 거 꺼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수업하면서 배울 거예요, 쓰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자 오른쪽에 보면 스페이스바. 뭐라 한다고요? 유일하게 이름이 안 써져 있습니다. 띄어쓰기. 띄어쓰기 할 때 쓰는 거라 저는 수업할 때 스페이스바라고 하기보다는 띄어쓰기 누르세요 더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보면 한영이라고 있으시죠? 영문을 입력하는 거, 한글을 입력하는 거 바꿀 때 쓰는데 요걸 누르면 바뀌는 부분이 있답니다.
오른쪽 하단에 아닌 영역에 보면 한영키를 눌렀을 때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 A가 써져 있으면 내가 입력하는 글씨가 영문. 한영키 눌렀을 때 요거 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한글로 나와요. 자, 한영키 오른쪽에 Alt 있고요. 컨트롤 있고요. Shift 있고 Shift 위에 보면 니은자 뒤집어져 있는 거. 무슨 키죠? 엔터키. 자, 엔터키 뭐 할 때 쓸까요? 다음 줄로 내려올 때 또 하나 더 있어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우리 프로그램 실행할 때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잖아요. 네. 근데 엔터키를 이용해서 킬 수도 있어요. 내가 키고 싶은 거 클릭하고 엔터키 누르면 켜져요. 자, 그 다음에 엔터키 위에 보면은 왼쪽 보고 있는 화살표 아니면 BKSP 아니면 백스페이스라고 영문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백스페이스. 지우는 거. 지울 때. 왼쪽. 커서를 기준으로. 그렇죠.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 앞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키보드가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화살표보다는 영문으로 백스페이스가 써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까지 했고, 자, 요거는 비슷한 키가 하나 있어요. 저는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어딨다? 여기 있네. 자, 키보드에 6개 뭉쳐져 있는 것 중에 네 번째 키 이름이 뭘까요? 딜레트. 자, 딜레트가 한국어로 하면 삭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객체를 지우거나 바탕화면에 아이콘 같은 거 지울 때도 딜레트 키를 사용하고요. 커서를 기준으로 어디 쪽? 오른쪽. 뒤쪽에 있는 글자를 지울 때도 이 딜레트 키를 사용합니다. 필수로 많이 쓰는 키캡이기 때문에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딜레트 키 위에 보면 인서트라는 키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인서트 키는 삽입과 수정 상태를 바꿀 때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들이 뭔가 게시물 작성할 때 내가 중간에다가 수정하려고 컷을 갖다 놨어. 글자를 썼어. 근데 뒤에 있는 게 하나씩 지워져. 그런 경우 있죠. 그게 수정 상태일 때. 이걸 사용자가 바꾸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되게 많은 양을 수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할 거는 다 수정할 건가 보다 하고 지가 바꿔요. 자동으로. 그러면 내가 글자를 쓰다가 어느 순간 보면 뒤에 게 다 없어져 있어. 그게 이 인서트 키를 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수정 상태는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지는 거고요. 삽입 상태는 글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써집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 거고 현재는 이 인서트 키가 막혀 있어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하도 그런 사연이 많다 보니까 아예 사이트 자체 내에서 그걸 지워놨어요. 그 기능을 꺼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쓰는 키는 아니에요. 자, 인서트 키 오른쪽에 보면 홈 키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엔드 키가 있는데요. 홈 키는 보고 있는 페이지에 제일 첫 페이지로 올라가고요. 엔드 키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내려갑니다. 자,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있죠? 그거 한 페이지씩으로 올라갈 때 반대로 다운은 한 페이지 내려갈 때. 그리고 마지막 거기 숫자 오른쪽에 보면 숫자 전판 써져 있죠? 거기 7번 위에 보면 넘락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 넘락을 누르시면 첫 번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자판을 숫자로 쓸 수 있고 꺼져 있으면 거기 방향키로 쓰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부분 켜놓고 사용을 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쓰실 때 방향키랑 그 자리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리고 노트북은 처음에 애초에 꺼져 있기 때문에 켜거나 끄거나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다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 인서트 키가 이거 이쪽에 자판기 어디 불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건 안 보여주더라고. 걔 보여줘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키캡 알아야 되는 거는 끝났고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그래서 좀 빨리